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저처럼만 심으면요 모를, 참외 뿐만 아니라 수박, 호박, 토마토, 자 지금 4가지를 심고 있는데요. 자, 저처럼 심으면요 채와 2배에서 진짜 최대 10배 이상, 자 무조건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자 비닐하우스 아닌데요,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특히 노지에서는요, 자 모든 작물을 심을 때 수박을 심든 고추를 심든 오이, 참외, 모든 농작물을 심든요, 자 요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자, 근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노지에 참외나 오이나 수박이나 토마토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심잖아요. 심는데 거의 여름에 장마때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자, 그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자, 물은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의 근원인데요, 물이 과하면은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둑을 일단 높게 해야 돼요. 자, 높게 해야지. 만약에 두둑이 낮고 헛골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다 농작물이 참외든 오이든 다 심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뭐 10mm 20mm 온다 그러면 물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그러면요 두둑이 낮고 헛골이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뿌리가 이만큼 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근데 물이 다 배수가 안 되고 무첨벙 됩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숨도 못 쉬게 되고 물이 과해서 죄다 물이 저기에요. 비 오다가 또 바짝 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씨뿌리들이 다 녹아버리고 뭐 역병 생기고 바이러스 침투하고 별의별 병이 되는 병 다 와서요 고추든 오이든 참외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둑을 만약에 이렇게 높게 했어, 높아요. 높은데 여기다 심었어. 근데 물은 여기 와서 막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뿌리는 여기 있는데 물이 밑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어때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물에 잠겨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과습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둑은 높고 헛골은 깊게 해라.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두둑은 높고 헛골은 깊게 했어요. 근데 쭉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끝에 배수로가 막혀 있어요. 노타리 치고 막. 그래서 야, 삽을 갖다가 몇 번 이렇게 파주면은 물이 집중호우든 집중호우가 아니든 비가 오면 그냥 쫙 빠져 내려가는데 끝에 가서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두둑이 높고 헛골이 깊어도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뿌리가 침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두둑이 높고 헛골이 깊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저희 막내 딸내미가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 허벅지 2배 많았고 키도 저랑 비슷해요. 야, 걔는 밥그릇이 이만해. 제 거는 이만해요. 밥그릇이 똑같은데 저는 한 공기에 조금 덜 먹어. 배불러. 그런데 얘는 2공기씩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그릇이 커야 되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을 심었는데 멀칭 했는데 요만해. 근데 한 군데는 멀칭을 했는데 이렇게 두둑도 그냥 크고 그냥 밥이 많어. 그러면 얘가 뿌리가 나중에 쫙 위로 자라는 만큼 뿌리가 뻗는데 요 조그만 공간에서 뿌리가 뻗어야 얼마나 뻗겠습니까? 자, 두둑을 높고 크게 밥을 많이 하면은요 뿌리가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뚝뚝뚝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멀칭 비늘을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그 속 안에서 뿌리가 마음대로 뻗고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둑을 갖다가 되게 1m 몇십 했어요. 한 1m 한 40, 30 되나봐요. 30, 40 됐는데요 밥을 크게 했습니다. 자, 크게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점적도 깔고 비닐도 멀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 자 앉아봐. 여기에 점적을 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참외를 심어놨어요. 심어놨으면은 지금은 노타리 치고 딱 해갖고 흙이 포실포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점적대를 하나 둘 세 개만 깔아주고 물을 창문 지면 전체적으로 물이 쫙 먹어요. 왜? 얘네들이 포실포실하니까. 그지?
밀가루가 물이 잘 안 먹지. 일단 점적 테이프를 여기다 쫙 해주고 세 군데 해주면요 전체적으로 물을 쫙 먹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물이 충분히 먹었던 게 얘네가 다져집니다.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그럼 점적 테이프가 여기 하나 지나갔고 또 저기 하나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물을 계속 점적 테이프가 여기서만 물 주고 여기서만 물 주고 그러잖아요. 물 준 주변부터 딱딱해지고 가라앉으면서 나중에는 물이 맨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먹었다가 요만큼만 먹었다가 나중에는 물 준 자리 근처로만 물이 스며들게 되고 여기는 물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물을 점점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딱딱해집니다. 이 흙에서는. 그리고 맨 처음에 정식을 했어도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딱딱해지면서 뿌리가 활짝이 느려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 봐봐. 자, 원예 상토를 갖다가 깔고 여기다 삽을 갖다 이만큼 파냈어요. 파내고 참외도 심고 저쪽에 수박, 호박, 토마토. 자, 그걸 갖다가 다 이런 식으로 심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원예상토 아니에요. 원예상토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얘가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물이 많아도 물이 적어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다 푸실푸실해요. 그게 뭐냐면은 얘는 물 주면 딱딱해지면은 뿌리 활착이 느린데 얘는 물을 많이 줘도 포실포실하기 때문에 뿌리에 무리가 안 가고 뿌리가 활착이 쫙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뻗으면은요 어느 정도 커요. 그럼 뿌리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흙 속으로 쭉쭉쭉 파고 들어가고 쫙 퍼져나갑니다. 자, 근데 영상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호박 구덩이, 뭐 참외 구덩이, 수박 구덩이 해가지고요 땅 파가지고 이런 원예상토나 뭐나 아닌데 호박 구덩이, 뭐 참외 구덩이, 뭐 수박 구덩이, 뭐 구덩이, 호박 구덩이 막 하여튼 해갖고 구덩이를 파고 뭐 원예상토를 넣거나 흙을 해거나 하잖아요. 거기다 거름도 많이 뿌리고. 자, 근데 거기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지에서 만약에 노지든 하우스는 물관리를 하지만 노지에서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은 구덩이를 파고 심는 건 맞아요. 맞고 거기다 거름도 많이 넣고 원예상토를 심고 그게 맞는데 일반 판판한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에 취약한 뭐 수박, 참외, 뭐 토마토 그런 거에 뿌리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요 거의 잘못되면 전멸이 되는데 호박 있잖아. 호박은 그나마 수분에 강해요. 강하긴 강했는데 평지 노타리 치고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두둑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자, 구덩이를 파든요 중요한 거는 구덩이를 팠을 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두둑을 높여서 구덩이를 파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제가 말한 최소 2배에서 최대 한 많게까지는 10배 이상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병충해 관리 그리고 이 뿌리 관리.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참외는 동부식물이라 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외도 바닥에다가 수박에도 바닥에다가 토마토도 그냥 조금 올라가서 적심해주고 뭐 호박도 바닥에다 심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바닥에 참외 동굴이나 뭐 수박 동굴이 만약에 엄마 순, 아들 순, 손자 순, 뭐 증손자 순 막 겹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안 통해요. 바닥에다가 놓으면은 바람이 안 통해서 병충해, 뭐 흰가루병이면 뭐며 그냥 확 번지면 잘못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외랑 수박, 호박 같은 거를 바닥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띄워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봐봐.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 파이프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천정에다가 터널을 다 만들 겁니다. 만들면은 참외도 바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여기 측면으로 타고 올라갔다 천정에서 터널 재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좋냐면은 바람이 솔솔솔솔 잘 통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병에 아주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터널 위로 올려가지고 바람을 잘 통하게 만들 거고요. 또, 자, 참외는요, 참외 수박 뭐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한 개 심어서 뭐 판매 목적으로다가
전문적으로 다 심는 사람은 하나에서 뭐 20몇 개, 뭐 30개 자래 막 그렇게 따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심어서 100개 이상, 많게는 300개, 500개까지 수확을 합니다.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앉아봐. 자,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뭐, 호박, 토마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심는 간격이 몇 센치 몇 센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말에는 참외요. 참외도 어미순 적진을 해서 아들순을 키우잖아요. 10m 이상, 10m? 최악 5m에서 10m 가까이 자라고요. 수박은 말도 못합니다. 10m 이상 자랍니다. 자, 그리고 호박은 몇 m인지 알아요? 단호박, 미니밤 단호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15, 20m 이상 자라고요. 자, 토마토 같은 경우는 몇 m까지 자라냐? 잘 키우면은 6m 이상 자란다. 6m. 설이 올 때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미치게 땁니다. 자, 자기야, 내가 또 뭐 빼먹은 거 없지? 자, 그러면은요, 참외, 수박, 호박 뭐 그런 걸 심는 토마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 자, 참외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내시면은 6, 4, 24. 간격이 2m 40이지. 자, 이게 2m 40이라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뭐 3m요? 3m인가 봐. 하나 여기서부터 세야지.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그 보폭은 뭐요? 네. 이게 육신이 요거 하나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야. 그러면 6, 4, 24, 2m 40cm 뛰었어요. 자, 2m 40cm 뛰었는데, 한 칸, 두 칸, 1m 20은 충분히 뻗어나와요. 어미순, 아들순, 아들순. 그래갖고 2m 40씩 해가지고 2m 40, 2m 40. 참외 6개를 심어서 최하 1000개에서 1500개 이상 네 따르고 하고요. 자, 이 웃었어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정신 나간 또라이라고 욕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참외 심어서 뭐 몇백 개를 따내 막 그랬을 때요, 나는 참외 전문적으로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인데, 참외가 많이 달려봤자 하나에 뭐 30몇 개인가 20몇 개인가 그게 최대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에 10배 이상을 딴 사람이고요. 자, 이 참외 터널 재배를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 처음 시도한 사람입니다. 아우, 이래고 나니까 저기 요즘에 핫한 100 생각나네. 아우. 일단 참외는요,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최초 같고요. 자, 그래서 참외는 2m 40 근경으로 심었고요. 6줄. 자, 여기 수박입니다. 수박. 자, 수박도 참외랑 마찬가지로 줄기를 위로 올려서 터널을 재배를 할 겁니다. 자, 참외 심은 간격은요, 저는 어떻게 심었냐면, 수박. 수박도 구덩이를 파서 원예 상태로 뿌리가 쫙 뻗도록 원래는 30cm 간격으로 많이 심어요. 그래서 어미순을 적심을 해서 아들순 하나, 아들순 둘, 아들순 셋. 그래서 이렇게 쫙 줄기 재배를 해다가 터널로 갈 거고요. 저는 가을까지 따먹기 위해서 폭을 약간 넓게 했습니다. 약 40cm 간격. 40cm, 40cm, 40cm. 자, 이거는 일반 수박이 아니라 요만한 있잖아요. 요만한 거. 애플 수박입니다.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고요. 자, 모종이 모자라서 심지를 못했습니다. 자, 수박이 여기는 40cm 간격으로 4m. 그러니까 여기 이쪽 10개, 이쪽 10개, 20개를 심었고요. 자, 여기서 수박이 여기까지 가는 공간. 여기까지는 쫙 뻗었다가 가을에도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여유있게 공간. 그리고 여기는 미니밤 단호박. 자, 보급장입니다. 자, 미니밤 단호박이고요. 자, 요것도 한 4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원래는 얘는 줄기도 두껍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3cm 간격으로 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공간을 확보를 더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요, 수박이나 그런 거보다 얘네가 세력이 훨씬 좋아갖고 얘는 얽히고 설키고 막 난장판 쳐요. 만약에 80cm 간격으로 심어도 충분한데,
40cm 간격 너무 뜨문뜨문하면 옆에서 다니는 게 좀 초라해 보일까봐 그냥 40cm 간격으로. 자, 40cm 간격으로 키웠습니다. 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어미순을 적심을 해갖고 아들순을 갖다가 몇 개를 키우고 막 2개를 키우는 사람, 1개를 키우는 사람, 3개를 키우는 사람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심어본 결과 1개도 상관없고 1개는 너무 작아. 최소한 3개 이상 심어도 충분합니다. 왜? 뿌리는 호박은 뿌리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3개를 아들순을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병충해 관리, 뿌리 관리, 공간 확보. 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호박도 4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10개 저쪽 10개 하잖아요. 겨울 내내 따서 먹을 수 있고, 미니밤 단호박 1개 심잖아. 1개 심으면은요 최하 진짜 40개 50개 이상은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걸 밀식게 베는 게 아니라 뜨문 아니면 1개 이쪽 1개 저쪽 1개 심어놓고요 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뻗게 하잖아요. 미니밤 단호박도요 하나에서 40개 50개 이상 충분히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보가 말은 하는데 뒤에서 고개가 끄덕끄덕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충분하다, 가능성이 있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자, 토마토. 자, 토마토도요 초기에 방울토마토. 배추방울 토마토인데요. 자, 얘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1m가 됐든 2m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얘는 세력이 좋고 옆으로도 많이 퍼져갖고 30cm는 찍어요. 그래서 여기는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50cm 간격. 자, 이것도 쭉 측면을 따라 이제 말뚝 타고 올라갔다가 터널 6m냐면 여기서 한 2m, 거의 한 3m, 2m, 3m 해갖고요 나중에 겹쳐요. 그러면 6m 이상 잡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여드리자. 자기야, 우리 원예 상토에다 심었는데 작년에 수박하고 참외 미치게 그냥 자랐지. 잘 자랐지. 자, 겁나 안 자라는 건데 그거. 뿌리 활착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참외 아주 미치지. 안 자랐어. 참외 미치게 자랐습니다. 미치게 안 자란다고. 근데 상토라니까 겁나게 잘 자랐다고. 수박하고 참외를 여기다가 지난해 심어봤는데요. 야, 환장할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그죠? 자, 일단 원예 상토를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가축분 탭이 있죠. 가축분 탭이. 자, 이 원예 상토에도 고추 같은 거 트레이에다가 심어서 이제 가식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달 정도는 빨아먹을 수 있는 거름이 있는데 얘네는 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축분 탭을 뿌려주는데요. 자, 이 가축분 탭이는 최하 1년 이상 묵은 게 더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가스 빠져나가고 발효가 될 만큼 돼가지고 식물한테 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원예 상토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 가축분 탭을 저는 가축분 탭이 한 포에 똥도 잘 만져. 이 냄새나. 원예 상토 한 포에 이 가축분 탭이 한 4줌. 자, 손으로다가 4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섞어주고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참고로 이 가축분 탭은 1년이 넘은 겁니다. 자, 작년 거. 자, 똥과 원예 상토가요 골고루 섞이도록 몇 번 이렇게 아주 골고루 섞어 주었습니다. 자, 이거 갖고 내려가봐. 자, 여기 호박도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두자를 이용해서 40cm,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30cm도 되고 40cm도 되고 50cm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40cm, 자, 여기 40cm를 갖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줍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이만큼 파주고요. 자, 여기는 하우스 아니더라도 헛골이 있습니다. 왜? 비 오면은 물에서 놓지 말고 뿌리가 헛골 따라 쭉쭉 내려가라고 두둑을 높게 해 주었고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하면은 호박이든 뭐 어떤 저기 농작물이든요, 일단 초기에 뿌리가 빨리 뻗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예 상토를 갖다가 한사 떼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아주 심는 거 되게 빠르고 좋아요. 자, 이렇게 구덩이를 딱 파서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요 하나 심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참외, 수박, 호박, 토마토, 자, 이렇게 4종류를 심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기를 줘야 돼요. 뭘 줘? 자기가 뭘 줘야 될 것 같아? 물. 물? 물. 물을 주는데요, 저는 일반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밝은제 같은 거 섞어주면 좋겠지만 밝은제 비싸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밝은제보다 가격은 10분의 1, 20분의 1이 뭐요, 아주 조금 들어가면서 효과는 아주 뛰어난 그 무언가를 또 섞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밝은제 비싸요. 근데 그거보다 이상으로다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요소, 아니 질산칼슘. 질소비료입니다. 질소비료는 초기에 심어놓고 팍 크라고 질소 비료를 주는데요. 자, 질소질에는 요소태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질소, 그 다음에 질산태질소, 자, 3가지가 있는데요. 요소태질소가 암모니아태질소로 바뀌는데 3, 4일. 자, 그리고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태질소로 걸리는데 3, 4일. 그래서 한 일주일이 걸려요. 요소비료는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산태질소는요, 바로 그냥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고 팍팍 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질산태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질소, 그러니까는 유한비료, 질소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요소비료, 그것도 질소질 비료입니다. 자, 근데 저는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를 팍팍 하고 뿌리도 팍팍 뻗고 위로 쭉쭉 빨리빨리 자라라고요. 이 질산태질소, 그러니까 질산칼슘을 주고요. 자, 이렇게 정식을 했잖아요. 정식을 하고 이제 아직 애기들이에요. 500대 1이 아니라 최하 1000에서 1500, 2000대 1로 아주 묽게 해주자면요, 얘네들이 뿌리에서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이 질산태질소는요 가스도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 질산태질소를 정식을 하고 바로 줍니다. 자, 물이 여기가 한 500리터 정도 되니까, 이거 얼마 돼? 500리터 이거 그냥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잘해야 한 400g, 300g 될까 여보? 모르지. 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네. 만약에 물 500리터에다가 500g이면 1000대1이에요. 1000대1인데 한 300g, 400g 정도 하잖아요. 그럼 1000몇백 대 1이 나옵니다. 그럼 한 요 정도 양이면은 충분하게 뿌리가 뻗을 수 있는 만큼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뿌리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약하게 5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이상으로 이렇게 약하게 해서 희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질산태질소는요 물에 잘 녹고 찌꺼기도 없어요. 찌꺼기도 거의. 수용성이야? 수용성. 그래, 물에 잘 녹어. 자, 요거는요 해조 추출물입니다. 해조 추출물 영양제인데요. 자, 원래는 한 1000대 1, 2000대 1 했는데 저는 새끼라 그냥 맛만 보라고 쬐끔만 넣겠습니다. 아주 쬐끔만, 한 요만큼. 봐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2번. 그러면 한 4, 5천 대 1? 아마 4, 5천 대 1도 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쬐끔한 걸로다가 2번 넣었잖아요. 그래도 물이 시커매요. 그냥 냄새만 맡게. 자, 그래도 안 준 거보다는 훨씬 좋을 테니까요. 굳이 이걸 안 줘도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라. 그리고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자, 제가요 아주 소량을 넣었잖아요. 봐봐. 진짜 누가 보면 거름 되게 많이 타는 줄 알아요. 그죠? 이 정도로 색깔이 까마졌고, 저는 그냥
맹물을 주느니 이렇게 약하게 질소질하고 영양제를 갖다 주는데요. 자, 영양제랑 뭐 그런 것들이 과하게 진하게 한 번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약하게 여러 번 해서 나눠서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봐봐. 이거 검은 보이지? 얘가 더 검은 보이거든요. 그지? 물을 다 주고 그걸 다 덮어주었고요. 자, 물을 줘가지고 이 상토랑 이 참외 모종이요 뿌리가 흙에 쫙 밀착이 되도록 그래서 공기층을 없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뿌리하고 상토하고 공기층을 없애줍니다. 자, 물을 줄 때 성장점에 이파리에 최대한 흙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다 주었고요. 자, 이대로 두면은요, 마르면 얘가 원유상토가 날아가고 또 수분 증발도 빨리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짝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자, 그러면 수분 증발도 잘 안 되고요. 자, 뿌리는 원예상토에서 쫙쫙 뻗어나가고, 자, 원예상토가 날아갈 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심었고,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관수, 비닐, 멀칭은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덮어주고 점독 테이프가 하나, 두 개, 세 개. 자, 관수가 지나가서요, 맨 처음에는 여기만 틀어줬다가 얘네가 어느 정도 자란다 그러면 뿌리가 저쪽으로다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기 것도 틀어주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한다 그러면 한 개 틀었다가 두 개 틀었다가 세 개 틀었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풀이 미치고 환장하니까요 까만색 비닐 갖다 싹 덮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기가 수고했어. 자, 대한민국 1등 참외, 수박, 호박, 토마토, 올해는 고추. 하우스가 반 넘게가 다 쫙 터널로 이어지네. 아, 멋있겠다, 그지? 중간중간 끊어지지 않잖아. 쫙 저 끝에까지 쫙 손가락으로 아주, 자, 아주 아름다운 솔림농원 텃밭을 만들어 냈습니다.